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운동권 세력이 이제는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윤리에 둘러싸여 있는 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둘째,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 민정 라인을 교체하고, 셋째, 더 이상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라. 21일 경향신문은 국가대표 철새 정치인 이현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의 부산시장 후보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저는 이현주란 인물이 과연 부산시장감인가 하는 의문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리는 이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산시장으로서의 포부, 현재 정부 여당의 평가 등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설파하는 지점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착각 속에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인터뷰 말미에 자신은 최소한 나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말로 정치인으로서의 지조와 의리, 그리고 일관된 자기 가치관에 대해 자기 최면적 망각 수준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 내용을 본 저는 분노하고 말았는데요.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현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를 향한 전진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현재의 국힘당까지 재선 국회의원 8년 동안 무려 5개의 정당을 쉴 새 없이 오간 철새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뭘 믿고 자신이 최소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녀의 논리모순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가 이야기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기간은 완벽한 자기중심적 해석이었습니다. 이 웃긴 자기 합리화와 자가당착은 뇌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소한 저는 당을 나갔다 들어오진 않았다.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갔다. 왔다 갔다 안 했다. 지금 보니까 후보 중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다. 무소속으로 자기 공천 안 해줬다고 출마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저는 제 소신 때문에 나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말이 있다. 민주당에 실망해서 노선이 맞지 않다고 해서 탈당을 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꿈꾸는 사람이다. 보수정당의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제대로 된 정당이 현재로서는 없다. 국민의 바람과는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 부산도 똑같이 여야를 떠나서 기득권 구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은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반대로 간다는 느낌이 든다. 제가 이것을 바꾸는 깃발을 들고 싶다. 부산을 바꾸는 깃발. 뭔가 지금은 바꿔야 할 때고 그런 깃발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잘 든다. 계속 욕먹으면서도 깃발을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깃발을 들고 부산의 변화를 외치고 싶다. 우선 가치도 의미도 없는 내용을 알려드려 몹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모르는 국민들이 그의 말을 믿을까 걱정돼서였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 매 순간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살아온 그런 정치인. 그나마 21대에서 낙선시켰기에 망정이지 이런 인간을 계속 볼 뻔한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부산시장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마디 하고 넘어가고자 할 뿐인 거죠.
저는 이현주 의원 탈당할 때 놀랐어요.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언론의 대구는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분이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때 김종인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갔어요. 내가 김종인 대표랑 친하잖아요. 전화를 드렸죠. 대표님 이현주 의원 나오라고 하셨어요? 아이 뭔 소리야? 내가 왜 걔를 나오라고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현주 의원은 기자들한테 지금 대표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언제 나오라고 그래. 나는 그냥 나 혼자 나간 거야. 응? 그럼 이현주 의원하고 통화하신 적도 없어요. 통화한 적도 없어. 탈당할 때 나한테 의논 안 했어. 그렇죠. 탈당할 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명분을. 난 지금도 그분이 왜 탈당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당에 있을 적에 문동건보다 훨씬 더 센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경제민주화에서는. 끝으로 20대 두 아들의 36억 재산 논란에 당황해 허둥대는 금태섭 전 의원의 황당 해명이 나왔는데요. 그 똑똑한 척은 다 아는 금 전 의원은 동문서답, 우문현답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금 전 의원이 최근 불거진 두 자녀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2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20대 두 아들의 재산이 32억 원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면 그 역시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증여였기 때문에 증여세 그런 것을 다 냈다며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을 향해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번 논란으로 과거 발언이 회자되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인어른이 준 것이지만 저희가 혜택을 받고 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기 때문에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다른 때는 똑똑하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보인 척, 멍청한 척 하는 건데요. 국민들이 그에게 던진 질문에 요지를 모르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겠다. 20대 두 아들이 13억씩을 보유하고 있는 황금 수저 논란에 대한 그의 답변입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두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증여를 받아서 그 법에 따라 내야 될 세금을 다 냈습니다. 다만 이제 장인어른이 주신 거긴 하지만 저희가 혜택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다짐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증여세를 만약에 대신 내준 거라면 그것도 역시 증여란 비판이 있던데. 그것도 증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여세 이런 것까지 다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20대 청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 정서상 좀 맞을 수 있냐. 또 특히 지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청년의 박탈감을 이야기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럼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혜택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